고양이가 우리 새끼 안 잡아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지금 방금 공격하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Or coffee? Tea, please. Do you want it hot or cold? I like my tea hot. 자, 그동안 고양이가 자연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영상을 여러 차례 만들었는데요.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고양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주시고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물론 많았지만 아직도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선 정설처럼 퍼지고 있고 더 나아가 고양이 관리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고양이한테 밥을 주면 생기는 문제 그리고 TNR이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반려동물이지만 우리 사람들의 품에서 벗어나게 되면 천적이 없는 최상의 침입종으로서 토종 야생동물들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섬이나 국립공원 같은 산림지역에서는 더더욱 피해의 심각성이 커지게 되고요. 이미 해외에서는 고양이로 인한 피해량을 다룬 연구 사례가 숱하게 많습니다. 또한 2009년과 2011년 국내 홍도에서 이뤄진 연구조사에서도 철새들 사망 원인 1위가 들고양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건 들고양이 문제지 도시의 길고양이 문제는 아니지 않냐 하는 반응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의외로 도시에도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새들이죠. 제가 그동안 도시공원에서 찍은 새들 영상 많으니까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길고양이와 들고양이의 구분은 서식지에 따라 명칭을 다르게 할 뿐이지 종이 다른 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고양이고 사냥 본능 같은 생태적 습성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이나 도시의 공원이나 고양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야생동물들을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난 여름에는 도시 하천에 나타난 너구리들에게 산책 중이던 시민과 반려견이 공격당했다는 뉴스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산에 사는 너구리들이 왜 도시 하천까지 내려왔을까요? 이 너구리들이 원래 살던 숲이 파괴되는 서식지 감소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하천에 놓여진 고양이 사료였습니다. 동물들이 생존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밥, 먹이 자원이거든요. 영양가가 풍부한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도심지라는 불안정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겁니다. 제가 직접 한강공원에 있는 고양이 밥그릇에 센서캠을 설치를 해봤는데 여기에는 무려 모서리가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고양이 사료를 길거리에 뿌려놓으면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주변 야생동물들을 끌어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생동물들과 마주치게 되는 빈도도 증가할 거고 접촉 빈도가 늘어나면 당연히 사고가 생길 확률도 올라가 있죠. 야생동물들은 마냥 귀여워 보이지만 주변에 새끼가 있거나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면 방어 차원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확률이지만 광견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고요. 수면을 방해하는 고양이 울음소리나 차 아래 갖다 둔 밥 때문에 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은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얘기하면 항상 보이는 댓글들이 있는데 바로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고양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걔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문제죠. 고양이 집 밖에다 누가 풀었죠? 유기한 사람들이죠. 누가 개체수 늘려놨죠? 밥 준 사람들이죠. 바로 그거예요. 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은 결국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고 그래서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해결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사실 동물보호단체나 지자체나 길 들고양이 조절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죠. 현재 개체수 감소 방법으로 쓰이는 것은 번식을 못하도록 중성화 수술 후 방사, 즉 TNR인데요. TNR을 하면 개체수도 줄어들고 사냥도 안 하고 소음도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캣맘 분들께서 인도적이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급 해결책이라고 믿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사비를 들여서까지 TNR을 하는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을 텐데요. 감사하지만 안타깝게도 TNR은 개체수 감소 면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예산 낭비 정책이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고양이들의 번식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생후 4, 6개월부터 첫 발정기가 오고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2, 4회까지도 번식이 가능한 데다가 새끼 숫자도 3마리에서 많게는 9마리까지 낳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주는 충분한 먹이 자원 덕분에 번식 성공률은 더욱 올라가고요. 이렇듯 번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TNR로 개체수 감소를 보려면 매년 고양이 개체군의 75% 이상을 해줘야 몇 년 뒤에나 조금씩 감소를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TNR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2kg 미만인 개체는 해선 안 되고 장마철 혹서기 혹한기에도 수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잡는 건 또 쉬운가? 코액트를 이용해서 잡아야 하는데 잡고 보니 임신했어. 그럼 풀어줘. 얘는 2kg 미만이야. 그럼 또 풀어줘. 젖을 불리는 엄마 고양이는? 그럼 또 풀어줘. 그렇게 풀린 애들은 트랩을 학습해서 이후에는 잡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힘들게 10마리 중에 6마리를 했다 쳐도 나머지 4마리가 3마리씩만 나와도 원상복구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고양이의 이 빠른 번식 속도를 TNR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밑빠진독이 물붓기 정도가 아니라 전문가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선으로 폭포맞기예요. 우리나라의 고양이들 75%를 잡아서 중성화를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좀 더 범위를 줄여서 서울의 고양이 75%가 가능할까요? 아무리 잘해봐야 개체수 감소가 아니라 개체수 유지예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TNR로 개체수 감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때 항상 쓰이는 자료가 있는데요. 2020년 서울시에서 단연간의 TNR 사업으로 길고양이를 25만 마리에서 14만 마리로 줄였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서울의 25만 마리 고양이 중에 중성화를 한 고양이가 6천, 7천, 많을 때는 1만 마리, 높게 쳐줘야 10-20%인데 이 정도 중성화를 하고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최소 75%를 해야 되는데 개체수가 정말 줄었다면 TNR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 줄어들었다고 봐야겠죠. 도시 재개발과 정비 같은. 심지어 수의사분들도 현재 우리나라의 TNR은 효과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형국이에요. 또 TNR을 한다고 사냥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번식 기능만 사라졌을 뿐 사냥 본능은 그대로예요. 뭐가 움직이는데? 잠깐만, 저 뭐야? 고양이네. 뭔가를 덮쳤네요. 빼박 사냥한 건데. 아이씨, 잡았어. 심지어 중성화를 했어. 중성화를 한 거야. 진홍가슴. 진홍가슴 잡았네. 새끼. 진홍가슴 죽었네요. 귀한 샌데. 지금 귀 커팅 돼 있는 중성화된 개체입니다. 여태까지 TNR의 효과가 이렇게 부풀려져서 이제는 고양이 관리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의 들고양이 관리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그 배경에는 많은 캣맘분들과 동물보호단체의 민원, 그리고 이제는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오로지 TNR로만 들고양이 관리를 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잠깐 해외 고양이 정책들을 몇 개만 조금 보겠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의외로 오래전부터 유기견과 길고양이 살처분을 수만 마리 단위로 진행해왔고 일부 지역에선 고양이에게 무단으로 밥을 주면 벌금을 내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밥을 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법적 규정에 따라야 하고요. 유럽의 독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들도 비슷합니다. 호주는 토종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200만 마리 가량의 들고양이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또한 작년 7월에는 고양이 외출 금지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주인 있는 고양이가 밖에 혼자 돌아다닐 경우 주인은 벌금 1,500달러를 내야 돼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2018년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는 고양이 사육을 아예 전면 금지를 추진했고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내장칩을 심는 고양이 등록제를 시행해서 주인이 있는 고양이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들에서도 일부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국민의 지지보다는 자연환경 보호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해외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죠. 인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 딱 하나 나왔는데 바로 입양입니다. 입양. TNR의 효과를 연구한 해외 사례들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 단위에서 TNR로만 개체수 감소에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 단 하나도 없어요. TNR로는 개체수 감소에 모두 실패했고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TNR과 입양을 동반했을 때만 개체수 감소가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길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고양이를 안락한 집안으로 데려가는 즉시 -1 되는 거예요. 현재 일본에서는 살처분과 입양을 병행해서 살처분 비중을 낮춰가고 있다고 하고요. 물론 입양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압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야 돼요. 입양으로 해결 못한다면 그 다음 남은 인도적인 방법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고양이를 사랑하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고양이가 길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걸 도와주지 마세요. 고양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입양을 시켜서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양이는 숲이나 길거리가 아닌 집 안에 있어야 하는 반려동물입니다. 밥 주고 중성화만 하면 고양이들은 계속 길에서 지내게 될 거예요. 이제는 고양이 보호 활동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물론 TNR만 하면 밥 줘도 괜찮다고, TNR이 평소에 옳다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셨을 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니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고양이들이 길거리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온정으로 돌보신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생명들도 소중하게 여겨주고 무엇이 진짜 동물 보호이자 현실성 있는 공존인지 이성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캣맘이나 동물보호단체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나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신 걸 거예요. 물론 방법이 잘못됐지만. 우리가 정말 화내야 할 대상은 동물 유기범들, 가족이라고 데려다놓고 길에 버리는 쓰레기들.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죠.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고 자연보고 어찌고 역겨운 핑계 대면서 잔인하게 동물 학대 살해하는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고해 문제를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런 게 해결되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내장집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 동물 유기 및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입양 활동 정책 개선 및 지원 확대 같은 것들이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번에는 TNR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